기부금도 이제 1차, 2차 모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범위예요. 그래서 모두 별 3개 주제에 별 3개 주제. 처음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PPT 화면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송금이 아니에요. 송금이. 기부금은 좋은 목적으로 쓰이지만 손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 손비의 정의가 사업 관련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근데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부금은 좀 공익성이 높죠. 그 사회에 좋은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법인이 기부하는 문화를 좀 활성화하고자 일정 한도까지만 송금을 인정할 거예요. 또 무분별한 기부를 또 할 순간 재무구조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한도까지만 송금이다 라고 크게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부의 개념을 볼게요. 첫 번째 줄에 있는 기부금은 본래의 기부금 의미예요. 본래의 기부금의 개념. 그래서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과 관계없대요. 그래서 접대비와도 구분되는 표현이죠. 접대비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그 업무 관련된 자한테 지출한 금액이에요.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로 무상으로 지출했어야 돼요. 단어에 중요한 게 무상이에요. 무상. 사업과 관계가 없고 무상. 그래서 공짜로 주는 행위죠. 공짜로 주는 행위.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이 기부금이에요. 기부금. 이게 본래 기부금의 거래인데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의제 기부금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거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부나 다름없다. 즉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의제할 거야 라는 거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게 본래의 기부금이 아래쪽에 의제 기부금이에요. 그래서 본래의 기부금은 무상인데 의제 기부금은 유상 거래 안에 무상 지출 성격이 숨어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좀 구분하시고 이 거래가 또 이제 기부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법인이 이제 국가 소유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줘요. 국가 소유의 땅에 건물을 지어주고 대신에 10년간 저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아요. 국가한테 이거 기부한 거예요? 아니면 기부한 거 아니에요? 기부예요? 기부금이에요? 기부금이 아니에요? 이건 기부금이 아니죠. 무상 거래가 아니잖아요. 무상이란 단어에 이제 불충족한 요건이에요. 이건 유상 거래예요. 10년간 사용 수익 권리라는 걸 얻었기 때문에 유상의 거래예요. 유상. 그래서 본래의 기부금이 절대로 될 수가 없고 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서 배우는 사용 수익 기부 자산이라는 무형 자산이에요. 이거. 예, 감가상각 자산이에요. 감가상각비로 송금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의 개념을 좀 잘 기억하시고 근데 사용수익권 얻지 않고 그냥 국가에 건물 지어줬으면 그건 이제 본래의 기부금 정의에 충족하는 거예요. 걔는 한도 내 송금을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본래의 기부금 개념 잘 보시고 아래쪽에 본래의 기부금이나 의제기금의 특징을 다시 한번 좀 나눠봤어요. 먼저 본래의 기부금은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특수관계 외의자라고 써져 있었었는데 그래 나름 꽤 최근에 삭제됐어요. 상대방이 특수관계 단체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부금 단체면 그거 기부금인 거예요. 그건 본래의 기부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래의 기부금. 그래서 특히 뭐 종교단체 같은 것들이 특수관계인이다 라고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기부금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본래의 기부금은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지 중요하지 않고 사업 관련성 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을 본래의 기부금의 특징이에요. 네, 의제기부금은 이제 특수관계인에게 지출하면 큰일 나요. 그건 부당해해산 부인으로 가야 돼요. 특수관계 외의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의제기부금은 특수관계 외의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외의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법에서 정한 어떠한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판 금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으로 인정되는 게 의제기부금이에요. 그래서 시가가 한 1억인데 100억에 샀어요.
99억이나 너무 비싸게 샀죠. 그 차액 안에는 증여나 다름없는 기부 같은 금액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의제 기부금이에요. 얘는 무상이랑 대비가 되는 거죠. 유상 거래 안에 무상 성격 금액이 숨어 있다라고 해서 의제 기부금이에요. 또는 저가양도 시가보다 겁나 싸게 팔았어요. 그 차액 중에 일정한 금액은 기부금 성격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의제 기부금이에요. 의제 기부금. 왜냐면 이런 것들은 처분 손실로 다 인정받기 때문에 의제 기부금이 좀 더 법인한테는 불리한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부금은 한도 내 송금이 인정되고 또 2월 돼서 송금이 되지만 한도까지만 송금이 인정되기 때문에 좀 더 불리한 거예요. 의제 기부금이. 그래서 특수한 게 외의자에게 고가매입 저가양도를 좀 더 아주 자세히 볼 거예요. 네, 그걸 보기 전에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한도를 먼저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보시면 앞에 이제 뒤에 내용들이 이해가 좀 더 잘 돼요. 그래서 기부금은 일단 4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실 텐데 위에 1, 2, 3번은 송금으로 일단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 4번째 기부금은 무조건 송금 불산입이에요. 그래서 공익성이 가장 높은 기부 성격일수록 송금을 인정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법에서 정한 기부금은 이제 국가 등에 해당되는 기부금인데 가장 공익성이 높죠. 그래서 한도가 어떠한 금액의 50%까지 송금 인정받을 수 있어요. 좀 직감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면 법인이 번 돈의 50%예요. 법인이 번 돈의 50%. 그래서 송금 인정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기부를 했다면 이것도 우리사주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30%까지 송금 인정받고 그 다음에 법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를 열거하고 있는 뭐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그런 법인들은 10%, 그다음 올해 개정돼서 사회적 기업은 또 20%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개정됐죠. 그래서 20%, 10%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도 인정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기부금은 3가지 종류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법정인지 우리사주조합인지 지정인지. 근데 1차까지는 우리사주조합까지는 크게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조특법에 있는 규정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그래서 2차 때 보셔도 될 것 같고 법정, 지정은 아주 힘있게 보셔야 돼요.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럼 비지정기금은 뭐냐면 1, 2, 3에 열거하지 않은 기부단체에 했다면 다 비지정기부금이에요. 대표적인 게 대표이사의 동창회 그런 것들은 그게 공익성 목적이 전혀 없죠. 사적으로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창회 기부했다 그러면 무조건 송금 불산입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송금 불산입. 그래서 소득초본 미리 말씀드리면 비지정기부금은 통칙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전액을 무조건 송금 불산입하고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초본을 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출자자면 배당 또는 임직원이면 상여인데 3번에만 좀 체크하세요. 3번. 거의 이제 기부거래상 기타 사유출로 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이사의 동창회도 대표이사는 아니죠. 동창회잖아요. 그럼 그 밖에 자요. 그 밖에 자. 또는 비지정기부금 단체 새마을금고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요. 새마을금고. 걔도 뭐 배당도 아니고 상여도 아니죠. 그래서 기타 사유출로 보통 대부분 거래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비지정기부금 웬만하면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을 떠올리시면 돼요. 기타 사유출.